뭐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잠시만 인사부터 하셔야죠. 아 맞다, 인사부터 네,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덴타랑의 주치 정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덴타랑의 마스코트 MC 선정길입니다. 인사부터 하셔야죠. 아 원장님 진짜 지금 한 몇 차 이제 진행했다고. 약간 편해진 것 같아요. 아 막 이런 능글스러운 표정도 막 생기고 원래 이런 거 안 하셨었거든요. 어쨌든 아니, 노력은 근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 울렁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누구든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떨리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막 조명까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 전문가하고 저는 다른 거죠. 구독자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자연스럽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촬영 전에 촬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 사실은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집 밖 외출을 못 하잖아요. 그쵸. 저도 이게 평상시에 운동을 좋아하다가 네. 운동을 못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만 띠룩띠룩 찌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해요.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보톡스 맞았기 때문에 좀 날씬해졌는데 아니 원장님 1회차 때보다 살짝 이렇게 좀 후덕해졌죠. 후덕해졌어요. 하여튼 지금 그럼 다음 회차 때 우리가 조금 더 좀 넓게 깔끔해지고 보겠습니다. 멋있어진 네, 모습으로 네. 보길 바라면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죠, 원장님? 지난번 저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역사와 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네.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어떠한 진단을 하고 아, 임플란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임플란트는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환자분들께서 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환자분들 구강 상태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치아가 빠졌다고 해서 뭐 이 환자분들 저 환자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네. 치아가 뭐 몇 개가 빠져 있냐, 또 그 위치가 어디냐, 음. 그리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치과 의사들이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랑 그리고 또 필요한 재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 개개인별로 그 잇몸뼈의 상태에 맞는 시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아니 그러면은 잇몸뼈가 좀 태생적으로 약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태생적으로 약한 분들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이를 뽑기 전에 네. 또 이를 뽑게 된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잇몸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를 뽑았다든지 혹은 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외상을 통해서 이 치아를 발치하신 분들을 보면 잇몸뼈가 굉장히 이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임플란트도 결국 이제 뼈에 식립하는 네. 나사못인데 네. 이 뼈 상태가 굉장히 풍부하고 좋으면 그 임플란트랑 나사를 식립하기 굉장히 편해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잇몸뼈가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으면 네.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가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면 저희가 또 그런 인공적으로 뼈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술까지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단하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회복이 될 때까지 시간을 좀 뒀다가 치료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아예 인공뼈를 해서 음.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는 우리 거예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염증이 심하지 않으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임플란트를 네. 치아를 뽑자마자 바로 심는 경우도 있어요. 어. 뭐 이게 그 환자의 케이스를 잘 분류를 해야지만 이런 시술이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너무 무리를 해버리면 네. 또 어떻게 그런 돼요? 부위에서 또 임플란트에 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네. 제가 평상시에 이제 보통 의사들, 치과 의사들 상대로 하는 강연이라든지 이런 네. 세미나에서 네. 저는 시술 전에 진단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를 꼭 하는 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섣불리 판단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아니, 주변에 없나요? 네, 제 주변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 환자분이 일단 오시면 네. 일단은 먼저 구강 검진을 통해서 일단 여러 가지 관계를 봐야 되겠죠. 위아래가 어떻게 보이는지 네. 또 빠져 있는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판단해야 될 거고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잇몸뼈의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 치과에 가면 보통 엑스레이 사진 많이 찍잖아요. 네. 이제 이런 납작한 2차원적인 엑스레이 사진 파노라마로 보통 얘기해요. 아, 그런 네. 엑스레이 그게 사진. 제일 디테일한 사진이라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나요? 아니야. 크게 전반적인 형태 볼 수 있는. 크게.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잇몸뼈의 상태를 3차원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CT라는 또 CT를 찍게 되고 CT를 보면 저희가 3차원적으로 뼈의 상태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CT를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CT 촬영까지 해서
환자분의 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을지, 어떤 시술이 필요할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진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저희가 그 진단에 맞는 저희 시술법을 계획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진단과 시술 계획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네. 그럼 저희가 그런 사진이라든지 CT 영상을 분석을 해서 네. 저희가 1차적인 계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잡고 저의 경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와 이제 대면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으니 저는 이러한 시술법을 통해서 뭐 필요하면 임플란트는 이러한 임플란트를 사용하겠다. 혹은 임플란트 이렇게 시술하겠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환자분의 뼈 상태가 좋으니 굳이 절개를 하지 않고 또 요즘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법도 굉장히 인기에 또 사용되고 있거든요. 좋네요, 무절개. 근데 굉장히 저는 이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무나 무절개 수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잇몸 상태에 따라 그렇죠. 무절개 시술법 혹은 환자분 뼈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뼈 이식을 충분히 해야지만 뼈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 뭐 임플란트 수술과 뼈 이식을 같이 시행하는 그런 수술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는 이를 뽑자마자 바로 식립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환자에 따라서 처방이 또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가 먼저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는 이 제품으로 하겠다. 나는 이 회사 걸 하겠다. 미리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요즘 이제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제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TV에 많이 노출되는 이제 브랜드들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회사들한테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가 어떠한 형태이고 어떠한 표면 구조를 가지고 이 표면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적인 어떤 지식만 가지고 뭐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말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저는 환자분한테 좀 잘 맞는 환자 개개인별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어떤 걸 해도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물론 제 주관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뭐 각각 의사분들마다 성향이랑 개인적인 어떤 시술법의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환자의 맞춤형으로 조금 이런 디자인을 잡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자기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간 그 치과 원장님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웬만하면은 전문가분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해서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의료진에게 직접 듣는 게 제일 정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그 의료진한테 직접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주로 보조 인력들에게 주로 설명을 듣고 시술 계획을 잡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 이렇게 이야기 너무 멋있으신데요? 제가 좀 그렇게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인정해버리는 듯한 이렇게 너무 뭐 이럴 때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와 정말 일주일 마도 없이 바로 받아치시니까 좀 선정씨 닮아서 조금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 지금 또 있는데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시술 비용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술 비용도 사실은 환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병원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환자분들이 시술 비용이 동일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 환자는 뼈가 너무 좋아서 임플란트만 심는다. 그럼 당연히 임플란트 시술 비용만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 환자는 뼈가 너무 안 좋아서 뼈 이식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뼈 이식 양이 많아진다. 그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시술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훅 올라가요? 그렇죠. 뼈가 너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치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재료, 또 저는 뼈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첨가제, 그 뼈에다 첨가하는 재료를 같이 쓰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이제 비용을 환자한테 발생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모든 병원들이 시술 비용이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이 음식 가격이 모든 식당이 동일하진 않잖아요. 똑같은 메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뭐 요리사의 뭐 재료를 선택이라든지 조리 과정 또 그 요리사의 능력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는 임플란트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재료 그리고
임플란트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또 설비한 병원의 설비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인력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는 단순하게 저기 요 아래쪽에 임플란트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죠? 이것도 없죠. 요쪽 위에 나중에 임플란트가 잘 그 뼈에 안착이 되었을 때 네. 이쪽에 들어가는 부속품이거든요. 네. 이 부속품을 통해서 치아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음. 임플란트 단순히 여기 아래쪽 비용만 보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쪽에 또 어떤 재료를 쓰는지 네.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치과별로 환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비용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뭐 비용이 저렴하든 임플란트 비용이 뭐 타 병원에서 비싸든 저는 각각의 병원의 그런 컨셉을 좀 존중하고요. 네, 맞아요. 자기 시술에 자신이 있다. 비용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완전 장점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항상 뭐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네.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 주의시군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상황도 있을 거고 네. 또 나는 싼 게 제일 좋아. 그러면 굉장히 성향이 그러면 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이제 우리 몸에 행해지는 의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 이틀 쓸 게 아니고 잘 쓰면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인 행위인데 저는 그냥 비용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순간의 생각으로 그럼요. 그죠?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고 평생 갈 건데 저랑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비용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듣고 내가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라면 내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내 그런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그 비용까지도 내가 생각한 거랑 합리적이다. 그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와, 그러면 그 뼈 이식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뼈 이식도 어떻게 좀 시술하는 게 치료하는데 좀 힘든가요? 그것도 좀 필요한가요, 이게 능숙함이? 뼈 상태 조금 부족해.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네. 뼈를 땜질한다고 보시면 뺀질이요? 쉬운 편으로 네. 땜질한다고 보시면 작게 땜질하는 것보다 많이 땜질하는 게 훨씬 더 시술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진짜. 네, 그래서 뼈 이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또 나중에 저희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또 있어요? 너무 궁금하다. 네. 빨리 그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뼈 이식이라는 단어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궁금해져요. 그 환자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뼈 이식이라고 하면 일단 공포감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식 약간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약간 사실은 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또 나중에 하겠지만 네. 이렇게 말씀드린 환자분들이 조금 안도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길에 이제 비포장 도로가 있어요. 차가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아서 좀 굉장히 그 포장도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네. 또 이런 부분들을 외국에서 우리가 아스팔트를 쫙 까는데 네. 마찬가지로 뼈 이식도 뼈가 너무 이렇게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해요.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러면 저희가 인공뼈를 쫙 깔아서 여러 가지 재료를 깔아서 네. 매끈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차가 편하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움이 덜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아예 싹 뺀 다음에 쌩얼을 싹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건 일종의 약간의 우리가 마감 처리? 마감 처리. 예, 그 울퉁불퉁한 부분을 매끈하게 해주는 마감 처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덜 무서워해도 되지 않을까? 좀 덜 무서워졌어요. 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면 조금 안도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이렇게 또 예시를 또 얼마나 생각하셨겠어요. 아니요,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타고난.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럼 임플란트는 전체적인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 대해서 네. 뭐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말 시간이 길어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이제 임플란트 재질은 이제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이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질인데 네. 이 티타늄 그 임플란트가 뼈 속에 딱 제가 식립을 하게 되면 네. 저도 심는다고 표현하죠. 심게 되면 이 티타늄이라는 그 임플란트 구조가 네. 이 구조에 이제 우리 자기 뼈 세포들이 쭉 달라붙게 돼요. 그렇죠. 달라붙게 되면 이 나사 구조가 처음에는 저희가 집어넣었을 때 네. 이렇게 들어가서 네. 처음에는 다시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뼈랑 단단하게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뭐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뼈 상태에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보통 뭐 짧게는 한 2달, 뭐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근데 이것도 정말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뭐 시술법, 또 우리 선생님들만의 또 노하우,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복귀되는 과정을 저희가 전문 용어는 고유유착이라고 하거든요. 골유차.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번에 설명할 건데 고유유착이 되고 나면 네. 딱 단단하게 붙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죠? 이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흔히 본을 뜬다고 표현하죠. 아, 네, 본뜬다. 본을 뜨면 네. 다양한 방법이 또 있어요. 본 뜨는 것도 본을 뜨면 이제 이를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규광내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치아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는 상태로 몇 달 동안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달에서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6개월. 와, 아니 저는 몰랐어요. 그냥 처음부터 또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지 이 상태로 몇 달 있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임플란트 시술 받은 적이 없어요. 아,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한번 누르러 갈까요? 아, 그럼 이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뽑을 거 없어요? 아, 뽑을 거 없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그냥 건칩니다. 생기라도 하나 뽑을까요? 아, 원장님.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원장님? 조금 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세부적으로 나눠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빨리 또 다음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좀 핸섬하게 좀 바뀌시길 바라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영상에서 네. 뵙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